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면서 동시에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 돈오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연일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에게 심려를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지수가 숲이라고 한다면 종목은 나무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의 지수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는 개별 종목에 치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2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오늘 470여 개 종목이 올랐는데 그 오른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개별 종목에 집중하면서 투자 전략을 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관련하여서 실시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오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의 키워드는 사우디 석유 감산 그리고 환율 연고점 경신 이 두 가지 이슈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우디 석유 감산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유가가 하락할 그런 모습을 보이자 사우디에서는 감산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감산 가능성 때문에 정유주가 동반해서 상승을 했지요. 원유 감산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석유 공급하는 그 회사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관련한 종목을 살펴보고 그리고 종목들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중앙에너비스가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한 그 자리가 중요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달성한 그 자리 위에 보시면 검은색 실선이 보이는데요. 이 검정색 실선이 바로 121선이라는 자리입니다. 121선을 가깝게 근접한 그런 흐름인데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구름층 안으로 진입을 했고 구름층 상단이 가까운 이런 모습이죠. 이 구름층 상단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선행스팬 1이라는 자리입니다. 선행스팬 1이라는 자리고 앞서 거래되었던 흔적들을 매물대로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스팬 1 자리, 이 자리는 매물대 자리로서 주가가 가는 방향에서의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만 상승에 좀 제한점이 있다. 일봉보다는 일봉 121선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있고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 구름층 상단에서의 저항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흥구석유라는 종목인데요. 이 흥구석유는 오늘 장중에 15% 상승을 했습니다만 윗골이 달리고 밀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중앙에너비스가 강한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흥구석유는 2등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름층 상단에서 부딪히고 윗골이 달고 밀리는 흐름이었다라는 것. 근데 그 흥구석유가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박스권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오게 되면 하단 지지 가능성이 높고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이제는 저항이 약해지는 흐름. 두 번, 또 세 번 연이어서 부딪히게 되면 이제는 121선 위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극동유화라는 종목을 보겠는데요. 극동유화도 석유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흥구석유처럼 구름층 상단까지 갔다가 윗골이 달린 그런 흐름이었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나 극동유화나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여력은 있으나 이렇게 큰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죠. 원유 감산에 대해서 시사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원유 감산에 액션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향후 행보를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고요. 자, 이런 측면을 봐야겠죠.
석유 공급과 관련해서 원유 감산에 대한 수혜를 입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또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의 이해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전체적으로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원유이기 때문에 원유를 어떻게 대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상승이 컸기 때문에 조정이 깊을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곡물 관련 종목들을 알려드렸고요. 곡물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어제 급등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은 곡물주들이 또 다 하락을 했죠. 이처럼 하루 상승하고 또 그 다음날 하락하는 이런 기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이 원유 감산 수혜 종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은 금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환율 연고점 경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최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환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에서의 환율 차트입니다. 이전에 저는 1326원 여기 왔을 때는 여기를 이제 매도 포인트로 강력하게 안내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월봉을 봤을 때에 이번 달의 월봉을 말고 지난달의 월봉까지의 고점, 월봉에서의 고점 추세를 연결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걸리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달의 장대 양보 보지 마시고요. 지난달에 이 윗골이 달린 흐름 보이시죠? 바로 거기를 저는 이제 매도 포인트를 안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이제 올라가기가 어렵지만 또 하락을 했을 때 이 추세를 넘어서게 되면 또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난달은 매도 관점으로 봤으나 자, 이제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일봉의 고점 추세는 이렇게 정확하게 또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월봉에서의 고점, 지난달에 월봉에서 고점 추세로 부딪히는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또 일봉에서 보니까 또 부딪히게 되죠. 1, 2, 3로 부딪히는 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이 얼마냐면 1346원입니다. 1346원까지 갔죠. 지난주에 제가 공개 방송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1326원을 터치하면 1345를 간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1346까지 갔죠. 1346까지 간 그 자리가 일봉에서 고점 추세 연계를 부딪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의 가능성. 그런데요. 월봉을 제가 중요하게 본다고 했죠. 이제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월봉에서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이 났다는 것이죠. 추세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조정권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금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캔들의 추세 고점, 추세에 연결한 고점을 넘어섰을 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 그 다음은 이제 후행 스팬을 보는 겁니다.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 하나, 이제 두 번째. 이번 달에 이제 이것이 고점으로 인식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는 후행 스팬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로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제는 1,400원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의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 자리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일봉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일 수는 있으나 추세가 이렇게 부딪히는 연결 고점에서 부딪히는 자리에서 꺾일 수는 있으나 다시금 또 상승 가도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환율은 조정 이후에 1,400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지수에는 좀 불안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증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 환율 급등에 전체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냐? 그렇지는 않겠죠. 수입을 위주로 하는 종목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출 전략을 꾀하는 종목들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는 회사들은 좀 퀘스천 마크. 근데 수출이 50% 이상,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그런 기업들은 또 수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나 조선업계는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계. 조선은 결제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조선업계 중에서 특히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향후 흐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동성 화인텍 이 종목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이고요.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조선 이 선박과 관련해서 글로벌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선박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는 수주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는 선박 업계는 지금 호황입니다.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또 특히 조선 기자재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자재는 지금 맑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성 화이팅이 지금 일봉 상황입니다. 일봉 상황에 보면 신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신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2021년도에 3월달, 4월달의 흐름을 보게 되면 14,000원대, 14,500원대 갔던 흔적이 있고요. 깊은 조정 이후에 다시금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346원을 기록하고 또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1,400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 동성 화인텍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의 흐름과 같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니까 주봉에서도 왼편에 보이는 고점 14,5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도 신고점을 만들면서 윗골이 달렸던 지점들 2013년도의 고점과 그리고 2021년도에 갔던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 연결선 1, 2, 3가 되는 바로 이 지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월봉에서 봤을 때 바로 여기서 최종 매도 포인트로 잡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다음 한국카본이라는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인데요. 자, 한국카본 이 종목도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으로 연일 상승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일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일봉상에서는 이제 고점에 거의 다가왔죠.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항값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주봉에서 봤을 때도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 월봉에서도 아예 신고점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1, 2, 3의 개념으로 해서 고점을 연결한 추세로 대응을 해보면 이렇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상승이 남았습니다. 조금 상승이 남았고 여기 추세 상단, 추세 연결한 이 상단, 월봉상에서 추세 연결한 상단에서 매도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상승이 조금 남았다는 거, 동성 화인텍, 한국카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성광밴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연일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성광밴드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성광이 자꾸 불렀는데요. 그처럼 이름이 익숙합니다. 이름이 익숙한 종목이었고 조정이 주어질 때마다 담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린 이유가 성광밴드는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려고 자꾸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죠. 6월 달에도 상승하고 또 눌림목 보여주고 또 상승하고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을 봤을 때도 이 추세를 벗어났어요. 주봉에서 고점 추세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추세가 지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지지가 되면서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럴 때는 제가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여드렸듯이 후행 스팬으로 보라고 했죠. 이제 캔들의 고점을 넘어섰을 때는 이제 후행 스팬을 보고 이제 대응하는 겁니다. 이 후행 스팬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가 새로운 추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추세 연결의 고점의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앞서 보여드렸던 동성 화인텍이나 한국화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상승 각도가 크면은 이렇게 상승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1승이라는 또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인데요. 1승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승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상승이 끝났을까? 그렇지 않죠. 이 상승의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자, 월봉을 봤을 때 추세를 보겠습니다. 추세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월봉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승이 조금 남았죠. 이 공간만큼 상승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고점에서는 이제 매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갭상승해서 월봉의 추세 상단이 바로 이 자리에 부딪히게 되면 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갭상승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표시해드린 바로 이 자리에 도달하지 않으면 조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내일 한번 보십시오. 갭상승에서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추세로 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자리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 코너 돈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리포트 공략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천했던 9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그 종목들 중에서 가장 상승 탄력이 컸던 종목을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에너지 관련하여서 집중해서 좀 보자고 안내 드렸던 이유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에너지 보호주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러시아가 유럽 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유럽 지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독일의 예를 들자면 독일은 8평 임대주택 사는 사람의 8평 임대주택 사는 사람의 전기세가 한 달 전기세가 무려 2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겨울이 오고 있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서 에너지 한파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8월 달인데 겨울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의 상황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에서도 에너지 보호주의 정책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것이 좋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심할 단계가 왔습니다. 자, 대성에너지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 종목, 이 종목은 13,500원에 추천을 드렸고, 오늘 고점을 터치한 자리 16,450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추천가 대비로 무려 21.8%의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자,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1, 2, 3라고 말씀드렸죠. 1, 2. 자, 이 고점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대성에너지의 단기적인 상승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GSE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나 조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한 종목에서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성에너지는 다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고 천연가스 충전소 12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천연가스가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때 이렇게 대성에너지나 GSE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고 또 눌림목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눌림목의 끝자락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이제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돈 리포트 공략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증시에서 대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기업들 많죠. 크게 성공하라 그런 의미겠죠. 대성 또는 제1이라는 거. 여러 종목 중에서 자기가 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 차트에서도 탑이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는 종목도 앞서서 대성에너지가 큰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 종목도 대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석유가스 그리고 기계 판매를 하는 회사고 또 GS 칼텍스의 최대 일반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만 이렇게 석유를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 그 회사인데요. 대성자가 들어간 회사, 그 이름 바로 대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대성산업은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93억이었습니다. 193억. 그런데 1분기만 영업이익이 164억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을 1분기 만에 거의 도달해버린 그런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2,000억대에 머물고 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같은 대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대성 에너지는 급등했고 대성 산업은 아직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음의 모습을 보여줬죠. 대성 산업은 굉장히 청개구리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줘도 음으로 빠지는 패턴이 자주 보이고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속을 썩이는 종목이 한번 상승을 하면 무섭게 상승합니다. 속 썩이는 종목이 상승할 때 이렇게 상한가를 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5월 달이었죠. 5월 중순에 상한가를 시현했었죠. 자주 속을 썩일수록 고진감래 그 열매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요. 저평가된 이 에너지 종목 61선에서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대성산업이 한 번은 이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는 241선 저점 지지를 받으면서 121선, 241선 사이에 있죠. 딱 사이에 걸쳐 있는데요.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저항대는 바로 61선. 61선 아직 터치 안 했습니다. 61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겠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구름층 하단이 지지, 그리고 구름층 상단이 최종적으로 매도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61선 저항 자리, 그 다음에 2차로는 이 구름층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5,050원부터 5,1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목표가는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그 자리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안내드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61선과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이제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어떤 이슈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일장 전략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유심히 봐야 될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내일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미국 이슈 중에서 7월달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정주택 판매 지수를 통해서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를 무시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서는 7월 내구재 수주 발표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잠정주택 판매 지수와 7월 내구재 수주 이 결과치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석유협회에서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합니다. 이 원유 재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원유 재고가 쌓이지 않고 소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원유 재고도 우리가 유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독일에서 게임스컴이 개최가 됩니다. 이 게임스컴은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입니다.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고 우리나라에서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와 네오위즈가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도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참가를 하는데요. 삼성전자 대형주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게임 관련주인 크래프톤과 네오위즈의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내일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의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래프톤은 연일 5일 동안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수 하락과 흐름을 같이 한 흔적이죠. 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관련 종목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도에 6,3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6,3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1조입니다. 11조 9천억. 12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영업이익 대비로 20배 정도의 시총이죠. 영업이익 대비로 20배 정도의 시총. 게임 업종은요.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시총입니다. 영업이익 대비로. 그것을 참고하시면 현재 시총이 적정일 수도 있고 약간의 고평가 성격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죠. 그러면 올해의 실적을 한번 추정해서 보도록 하죠. 1분기에는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8,300억이네요. 8,300억.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흐름을 보니까 8천억에서부터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추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8천억에서 9천억 정도면 적정 시총은 10조에서 12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시총이 적정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이제 이 크래프톤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조단위의 영업이익이 나타나야만 앞으로 상승을 전망할 수 있을 텐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독일의 게임스컴에 참여하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나
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저점 연결한 이 추세 하단에서의 지지, 이 지지가 되기를 좀 희망을 해봅니다. 여기서 지지를 하게 되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이 박스로 보시고요. 이 하단 자리와 그다음에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 28만 원까지 이렇게 박스를 정해놓고 하단에서 지지가 이루어졌을 때 고점을 다시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고점을 바라보면서 대응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제가 지금 그려드렸던 추세 하단에서 지지가 이루어졌을 때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대응해 볼 만하다. 현재 주가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정일 수도 있으니까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하지 마시고 적정 수준에서의 전고점 수준에서 한번 끊어가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네오위즈를 보겠습니다. 자, 네오위즈도 게임스컴에 참여를 하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상승의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죠.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자, 이 상승의 흐름을 봤을 때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잘 안 보입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왼편은 이제 구름층 상단에서 한번 부딪혔다는 것은 한번 보이죠. 그런데 저항에 대한 해석을 제가 어떻게 했죠? 저항은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을 가로막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항을 몇 번 부딪히다 보게 되면 돌파를 허용하게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이 저항, 구름층 상단의 저항에 부딪히고 밀리는 흐름입니다만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 좀 대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주봉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 이 평평한 자리가 있죠. 이 평평한 자리에 왔을까요?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 5주선 자리에 지지를 딱 받고 있죠. 5주는 5개 캔들의 평균 자리죠. 5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위쪽으로는 어디까지요? 이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랩포턴과 네오위즈 두 개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오위즈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 세워드렸고요.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자, 종목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문자로 요청 들어온 종목을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고 매수가 22,350원, 비중이 20%네요. 자, 22,350원, 현재가가 38,950원이니까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문의를 잘 주셨습니다. 문의 잘 주셨고요. 주가가 이제 상승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지표 있죠? 일목균형표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이제 이평선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겠죠. 이평선 매매 그리고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 상단을 보고서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전략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상승을 하게 됐을 때에 이 상승 공간 여기를 채울 때에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자, 문의하신 분께서 직접 이렇게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보시고 이 상승 공간을 채울 때 그때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지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지웠던 일목균형표라는 지표를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추가를 해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구름층이라는 자리가 왼편에 있죠. 왼편의 구름층이 저항입니까? 네, 맞습니다. 왼편에 있는 구름층도 저항이다.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들이 바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층을 본다 그러면은 거의 저항대 거의 다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한다고 할 때는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까지는 보시고 대응을 하시되 이제는 저항 자리에 거의 다가왔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이제 고점이 또 보이죠. 고점을 보이는데 주봉의 추세 상단에도 거의 다가왔죠. 그래서 3번은 끊어갈 자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항은 두 가지 해석이라고 했어요. 저항 때 오게 되면 끊어갈 자리요. 근데 다시 저항이 부딪힐 때는 돌파를 허용하게도 되는 자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항권이 거의 다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잘 대응하시고요. 눌림목이 발생해서 의미 있는 지지에서 지지를 받는 흔적이 나타난다면 거기서 다시 매수하셔도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끊어갈 자리가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전화 상담이네요.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두산 에너빌이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그 매수가가 23,000원에 20%인데, 네. 이거가 제가 뭐 수익도 났는데 안 팔아가지고 굉장히 오래 들고 있던 이게 11월 달인가? 그때 작년이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아, 오래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올라오는데, 단기 목표가 얼마고, 예를 들어 중기는 얼마고 이렇게 자세히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의 잘 주셨고요. 그동안 네? 인내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하면 드디어 그 인내에 보답받으실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네. 말씀도 드릴게요. 네. 현재 이제 22,000원이잖아요. 네네. 22,000원인데 기술적으로 제가 봐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네. 본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네네. 화면 보이시죠? 네. 최근에 일주일간의 횡보를 왜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주일간의 횡보가 뭐냐면 두산에너빌티 기술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네. 지난 5월 달에 보시게 되면 여기 가로막혔죠. 네. 보이시죠? 여기 왜 가로막혔냐면 이 구름층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구름층. 네. 지금 이 주황색 보이시죠? 주황색 여기가 구름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름층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매물대 저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그래서 맞고 떨어졌나 봐요. 그렇죠. 거기서 맞고 떨어진 네네네. 거예요. 거기가 네네. 강한 저항이다 보니까 크게 밀렸죠. 네. 근데 이 저항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저항이었어요. 61선 저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름층 네. 상단의 저항도 있었고 또 하나가 더 네. 있어요. 세 개네요. 241선. 네. 241선, 61선, 구름층 상단 이 세 개의 저항이 있으니까 얼마나 네. 뚫기가 어렵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밀렸어요. 그런데 이 밀린 진짜 상태에서도 인내를 잘 하신 거죠. 무척 힘들었어요. 네, 무척 힘드셨죠. 잘 네. 견디셨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승은 좀 다르죠. 왜 다르냐면 저항대를 부딪히고 한 번, 그다음에 또 두 네. 번, 세 번.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삼세판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죠? 네. 삼세판. 자, 삼세판이 주식시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네네. 삼세판의 원리에 의해서 세 번째는 이제 돌파가 나타난 겁니다. 돌파가 네. 나타났으니까 일봉상에서의 저항은 다 뚫어버렸다. 자, 일봉상의 네. 이평선과 구름층 상단의 저항은 다 뚫어버린 겁니다. 그럼 네. 여기서 끝났냐? 그럼 위로 계속 날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일봉을 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 주봉을 보는 겁니다. 주봉.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네. 봤더니 어떤 것이 보이냐면 주봉에서도 이제 저항대를 뚫었어요. 60주선도 뚫었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바로 구름층 상단, 바로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여기가 이제 저항이에요. 여기가 네. 저항인데 그 가격대가 23,000원대입니다. 23,000원이요. 네. 공교롭게도. 매수가네요. 예, 공교롭게도 23,000원의 가격이 딱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대 23,000원인데 23,000 정확하게 보면 23,100원인데요. 네. 23,100원인데 일단은 손해 안 보고 빠져나가시죠. 23,000원대 한번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23,000원에 그냥 매수가에 그냥 대놓을까요, 대표님? 네.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왜? 네네. 두산 에너빌티 과거의 흐름을 보니까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일봉상에서 구름층에 막히고 또 이 구름층에 왔을 때 좀 횡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주봉의 구름층 상단 23,100원 거기 저항대에 부딪히고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23,000원대 끊어 가시는 대표님, 전략이 이것도 좋겠다. 제가 원래는 24,000원인데 이제 예를 들어 물을 타서 23,000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해서도 이제 매수가에 나오려고 너무 고생이 심해서 그러면 다시 거기서 팔고 다시 매수 어느 정도 그렇죠. 다시 들어가면 될까요? 거기서 파시고요. 거기서 네네. 파시면은 많이 기다리세요. 거기서 팔게 되면 이제는 좀 쉬세요. 당분간. 네. 언제까지? 좀 당분간요. 연말 이상까지 좀 주식은 이제 쉬세요.
왜 이 계속요.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이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어갔는데 이제 환율 무시하고 상승할 거다라는 분도 계신데 그건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달러 네. 환율이 지금 1,340원도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네. 1,400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달러 네. 환율과 증시는 크로스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증시가 저는 버텨주고 있다. 잘 네, 버텨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증시가 네. 다시 상승하더라도 네. 꺾이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어제는 삼성전자에 네. 대해서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제도 삼성전자는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또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수와 연관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네네. 호재가 있죠. 원전 수혜주기도 하고 SMR 관련주죠. 그리고 네네. 또 미국의 어떤 그 에너지 관련 종목에 투자한 그런 이력이 있는 회사가 분명하고 재료가 있지만 그러나 지수가 꺾이는데 뭐 어떤 재주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많이 쉬세요. 23,000원대 매도하시면 많이 네. 쉬십시오. 그러면 2만 원 네. 이하에서 살 기회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이제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 31,800원에 비중 10%입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이제 로봇 관련 종목이고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탄력 있게 상승했다는 것은 실적이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다라기보다는 일단 주식수가 적어서 핸들링하기 쉬웠다라고 봅니다. 윌로보틱스 그렇게 실적이 좋고 하는 뭐 숨겨진 재료가 많고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이름은 잘 지었죠. 제가 대성이라는 이름도 좋고 제일도 좋고 그랬죠. 또 여기는 유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대성, 제일, 탑, 유일. 사실 제가 싫어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성 종목을 추천하긴 했습니다만 자기 잘났어라고 하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잘 나타나도 그러나 또 하락이 나타나면 또 낭패를 보기 쉬운 것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인데요. 유일로보틱스 31,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제는 조심하십시오. 유일로보틱스 이제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수급을 보니까 유일로보틱스의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만 주구장창 산 겁니다. 개인이 159억을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자, 고점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개인들만 매수한 흔적입니다. 개인들의 매수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모르나 그러나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주가가 또 급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작년도 32억 나왔고 1분기에는 적자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 2,480억. 자, 로봇 관련주로서 상승 탄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이제는 조심할 영역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고점에서 1, 2, 3, A, B, C로 하락을 하고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W자로 반등이 주어졌을 때 그때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죠. 여기서 지지받을 때 전저점을 한번 깨면서 A, B, C로 완성할 수 있죠. A, B, C로 완성을 하면서 기준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타날 때 이때는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31,800원인데요. 매도는 31,000원부터 32,000원 사이, 31,000원부터 32,000원 사이에 오게 되면 꼭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DSL 제강이요. DSL 제강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6,800원이고요. 비중은 10%요. 아, 6,800원이요? 6,800원에 비중 10%. 자, DSL 근데 제강 안내를. 오늘요. 네. 그 장대항복 나왔다가 나중에 마이너스로 끝나는 나 그런 거 처음 봐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려고. 아, 그런 거 처음 보시면 안 되죠.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DSL 제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쇼박스를 보시죠. 쇼박스 어떻습니까? 쇼박스가 8월 19일자, 지난 금요일 날 12% 올랐다가 예. 종가로는 1%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더 빠지죠. 지금 차트 보이시죠? 예. 이게 쇼박스라는 차트예요. 영화 관련주. 예. 네, 영화 관련주 쇼박스. 볼륨 줄여, 볼륨 줄여야 돼.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자, 쇼박스가 왜 밀렸을까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구름층 상단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계속 안내드리죠. 구름층 상단은 매도 대응할 자리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니까 또 빠지죠? 여기서 빠졌고, 여기서 빠졌고, 또 여기서 빠졌죠? DSL 제강도 똑같지 않습니까? DSL 제강도 잘 보십시오. DSL 제강. 이것만 보세요. 자, 이거 제가 지워드릴게요. 요 차트. 요거는 지금 자, 일목균형표 지웠어요. 자, 지웠을 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차트 어때요? 여기 보십니까? 여기 선? 이 선 보이세요? 예. 이 선 보이시죠? 이 선이 어떤 자리냐면 241선이에요. 241선.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입니다. 이동 평균선이 어떤 건 아시죠? 예, 20일 이동 평균선은 20일 주가의 평균을 선으로 이은 거예요. 예. 240일은 240일 주가의 평균을 선으로 이은 겁니다. 그럼 240일은 뭐냐면 1년 주가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1년 주가의 평균 자리니까 1년 전에 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매수한 가격에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매도를 하게 되죠. 이런 차트를 처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차트는 장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 241선은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러면 DSL 제각만 보고서 안내를 드리면 안 되고요. 자, 다른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에듀 어떻습니까? 이 교육 관련주, 교육 코딩 관련주 241선 부딪히고 밀렸죠? 보이시죠? 예. 여기 부딪히고 밀리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더 빠지죠? 예. 이런 차트도 있고 또 이런 차트도 있어요. 미투젠이라는 차트인데요. 미투젠 차트는 241선 넘어섰다가 241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터치를 하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한 번, 그다음 두 번, 세 번이나 241선 오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자, ECS라는 종목 볼까요? ECS라는 종목 보세요. 241선 부근에 왔죠? 보이시죠? 이게 241선. 근데 크게 밀렸죠? 예. 밀린 다음에 시간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죠. 한 달 뒤에 어떤 모습 보여요? 241 한 번 더 오죠? 보이시죠? 예.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241선 저항과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인데 DSR 제강은 뭐죠? 241선 저항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지표를 제가 추가합니다. 지표를 어떤 지표를 추가하냐면 일목균형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일목균형표 추가해 봤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241선뿐만 아니라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의 평평한 자리까지 부딪혔죠. 보이시죠 여기? 예. 그래서 저항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241선 구름층 상단까지 오르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도울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6,800원. 6,800원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다음에 저항은 5,650원입니다. 얼마라고요? 5,650원. 예, 5,650원이니까 거기 오게 되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5,000원 이하에서는 담을만 하죠. 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더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5,650원 오게 되면 전량 정리하십시오. 5,600원에서 5,650원 사이, 5,600원부터 5,650원 사이에서 전량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가 매수는 얼마 선에서 하면 돼요? 네, 5,000원 이하에서요. 5,000원 이하에서?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한일 단조예. 한일 단조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3,460원에 20%입니다. 3,460원에 20%요. 자, 예. 한일 단조 어떤 부분이 좋아서 사셨어요? 그냥 TV에 보고 샀습니다. 아, TV에 추천이 나왔나요? 예, 예. 아, 추천이 나왔어요. 추천 예. 가격이 3,400원대였나 보네요. 예? 추천 받으신 가격이 3,400원대였어요. 예. 네, 한일 단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일 단조는 대표적인 방산 관련 종목인 건 아시죠? 예. 예, 방산 관련 종목이고요.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안내드렸던 관점과 똑같습니다. 이 윗골이 달렸던 이 지점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구름층 상단에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이평선만 보고서는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평선만 보면은 이 저항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보조지표로 반드시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저항대였죠. 저항대였고 이제 눌림목이 발생했는데 참 재미난 현상이죠. 이 눌림목이 발생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평선이 모여 있죠. 이평선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자리가 60일, 120일, 20일. 와, 이평선 3개가 딱 모여 있네요. 거기가 이제 3,200원대예요. 3,200원대 딱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박스권으로 보고 대응하면 좋죠. 네. 박스권을 이렇게 설정하세요. 이렇게 설정하시고 이 아래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평선이 3개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박스 상단은 또 구름축 평평한 자리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이십니까? 예, 예. 거기를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대가 그게 3,000 얼마 선입니까? 예, 3,500원부터 3,550원이네요. 예? 3,500원부터 3,550원. 거기가 단기 대응할 자리예요. 단기. 예. 네, 단기적으로. 중기로 알려드릴까요? 중기? 예, 중기로 알려드릴게요. 단기는 예. 여기가 이제 3,500원부터 3,550원이 단기 매도 예. 저항값이고 예. 주봉에서 봤을 때는 또 주봉의 구름층 상단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가 4,000원이에요. 4,000원이 예. 앞자리가 바뀌죠? 그러니까 예. 3,990원. 예. 예, 2차 저항값은 3,990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종목이요? DL이고요. 네, DL. 네. 매수가 비중이요? 네, 85,000원이요. 85,000원에 비중은요? 10%. 아, 20%요? 네. 아, 예, 10%. 자, DL 이 회사가 이제 지주회사거든요. 지주회사인데 DL ENC와 DL 케미칼을 자회사로 두고 있죠. 자, 네네. 이 회사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네. 올해 3,500억의 영업이익, 내년도 5,900억, 6,000억. 굉장히 좋죠. 네네. 재무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급을 또 봐야겠죠. 수급적인 측면을 네. 보니까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외면하면서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네. 매수가가 이제 85,000원이니까 좀 고점에서 사셨죠. 고점에서 사셨는데요. 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전체 지수의 흐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상승 가도를 달리기가 쉽진 않겠죠. 네네. 네,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끊어갈 자리하고 중기적으로 네. 대응할 자리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네. 자, 단기적으로는 7만 원대에 오게 되면 주가가 밀리죠. 한 네. 번, 두 번, 세 번. 다 네. 7만 원대가 오게 되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앞자리가 7만 원으로 바뀔 때 네. 저항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 좋겠고, 자, 중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앞자리가 또 바뀌는 8자리가 보입니다. 8만 원대.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인내를 잘 하셨는데 그 인내를 하셨는데 주식이라는 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빠졌다 그런 흐름이죠. 그럼 주봉에서 봤을 때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죠. 120주선 갔다가 하락했다가 240주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다음에 네, 그럼 요렇게. 선생님. 네. 제가 저번에 원래 20%였는데 71,000원에 10%를 덜어냈어요. 네. 그런데 그 밑에서 살 자리가 있을까요? 지금 자리 지금 보시면은 현재의 자리가 이제 66,800원인데 저는 지금 자리도 매수가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도 매수가 네, 괜찮아요? 매수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예. 계속해서 하락했잖아요. 지난 금요일 하락, 금, 월, 화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이제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자리에 와 있어요. 지수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DL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네. 인내를 좀 잘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네. 궁극적으로는 8만 원대 목표를 잡고 매수가를 매수 평단을 7만 5천 원부터 7만 7천 원 사이로 낮추시면 좋겠죠. 아, 네, 최종 매도 목표는 8만 원인데 앞자리 바뀌기 전 7만 9,900원. 7만 예. 9,900원을 최종 목표로 삼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의뢰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HMM 구현대상선 조선업인데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조선 관련해서 호황인데 이 HMM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갈까? 자, 조선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죠. 운송을 하는 해상 운송을 하는 회사, 그리고 선박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선박을 만드는데 기자재를 공급하는 회사,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운송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죠. 해상 운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상 운송에 있어서의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흐름. 그래서 HMM과 펜오션 같은 종목들이 잘 못 올랐던 것이고, 조선업 모두가 다 잘 올라가는 그 흐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선박을 짓는 부분에서의 기자재 공급, 그리고 달러로 결제를 하는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의 수익까지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다른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MM의 재무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죠.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 영업이익이 10조. 그런데 내후년에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주가는 선반영을 하는 겁니다. 주가는 선반영. 야, 올해는 호황인데 올해는 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내년과 내후년에 실적이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HMM의 2020년 이전에는 연속적인 적자가 일어났죠. 그 이후로 이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흑자 기조가 영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의 흐름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흐름까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주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그 올해의 상황 보고 너무 기대치를 갖지 마시고 평균적인 현황을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0조죠. 10조인데요. 그 10조라는 이것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한 4조에서 5조 정도, 4조에서 5조 정도 그것을 보고 시가총액이 10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는데, 자, 보십시다.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바닥권에서 어떤 움직이냐? 21,000원대 한번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22,000원대 또 바닥을 찍었죠. 그 다음에 오늘 저점 또 22,000원에 왔습니다. 근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흐름이에요. 저점을 보통 제가 이제 자주 안내드리는 것이 추세를 보라. 추세를 보고 추세의 상단을 넘어서게 되면 눌림목에서 공략하면 추세 상단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성광밴드를 아까 이제 힌트를 드려서 안내를 드렸고, 근데 HM은 어떻습니까? 추세 하단을 깼죠. 추세 하단을 깼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석을 또 달리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드릴 텐데, 추세 하단을 깨잖아요. 추세 하단을 깨면은 바로 손절이 아니라 이 전저점이 있죠. 전저점. 이 전저점, 그리고 앞에의 저점, 이 저점을 사이에 들어왔을 때 이 저점, 전저점이죠. 전전저점을 깨지 않는 한 이 안에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선물 매매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 전저점을 깨고 그다음에 전전저점 여기 이 사이에 들어왔을 때 이 사이에 들어오고서 전전저점을 깨지 않았을 때 반등이 나오는 것을 자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물 매매의 기법인데 선물 매매는 이 전전저점을 깨지 않는 가운데 그 사이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짧게 차익 실현하는 이것이 이제 선물 매매 기법인데 이제 HMM도 비슷한 지점에 와 있죠. 추세 하단을 깨긴 깼으나 그러나 21,100원을 깨지 않는다면 21,1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순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순간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도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념하면서 이제 탈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자, 24,000원에 매수하신 것을 봐서는 그나마 제가 안심이 되네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하락하면서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겁니다. 매물대가 쌓여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탈출 전략을 세우시고 바로 이 자리, 구름층 하단에 터치했을 때 구름층 하단 자리가 지금 의뢰하신 분의 매수가입니다. 24,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21,100원을 깨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고 21,100원을 깨지 않는 것이 호가창에서 21,100원을 깨지 않으면서 호가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호가창을 잘 보세요. 호가창을 보시면서 이 체결되는 강도와 체결량을 봤을 때 여기서 대량 매수의 흔적, 한 번에 매수하는 흔적이 2천만 원 단위의 이상의 대량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흔적이 21,500원부터 22,000원 사이에서 계속 들어오게 되면 거기를 저점으로 인식하고 되돌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의뢰하신 분께서 체결량 그리고 체결 강도, 이 체결 강도가 오늘은 62% 선을 보이시죠? 이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 나타나면서 대량 매수의 흔적,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대량 한 번에 매수하는 흔적이 2천만 원 이상의 대량 매수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21,500원부터 22,000원 사이에서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단기 반등이 또 급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매수가 24,000원 부근에 오게 되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셔서 24,000원에 매도해서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기 이양약품이고요. 아, 이랑약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23,600원에 20%예요. 예, 23,600원에 20%. 혹시 최근에 예, 사셨나요? 예? 최근에 사셨어요? 산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한 달 정도 되셨고, 짧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었네요, 최근에. 네, 조금 오르다가 네. 말았어요. 그렇죠. 오른 척하다가. 아, 이해합니다. 자, 23,600원에 매수하셔서 24,200원 대 왔었는데, 네. 거기서 매도하기는 쉽지 않죠. 저라도 여기서는 매도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23,600원에서 이제 상승 가도를 달릴 때에 저항대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시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나요? 아, 글쎄 이게 요즘 그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게 목표가나 손절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길래 네.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의뢰 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대할 때에 맨 먼저 봐야 될 게 재무적인 측면 봐야 되죠. 네. 재무 재료 수급인데요. 재무는 상당히 좋아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400억대입니다. 400억. 올해도 400억 넘어가요. 근데 시가총액이 4,100억이니까 저평가죠. 영업이익이 400억이면 적정 시총은 5천억에서 6천억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저평가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재료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가 이랑약품이 제약 쪽에 가깝지 바이오는 아니죠. 그렇죠. 제약, 제약이지 바이오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신약 예. 항궤양제, EU 12지장 궤양, 위궤양 전문 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 역류성 식도염 관련해서 약을 수출하는 그런 회사인데 자,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재료는 이제 위궤양 치료약, 그다음에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았네요. 개인만 사고 개인의 수급에서 좌우가 되고 있고 연기금도 좀 파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수의 매매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으니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전에 이제 여기 보이십니까? 네. 여기서 이제 윗꼬리 달고 크게 밀렸죠. 윗꼬리 달고 크게 밀렸을 때가 6월 22일이네요. 6월 22일 날. 6월 22일자에 누가 좀 많이 샀나 볼게요. 거래량이 많이 실렸을 때 매수 주체를 봐야 되는데 그때가 개인이었네요. 개인이 많이 샀네요. 4억 원대, 4억 5천 원에 개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이 개인의 물량, 이 물량들이 손절이 나와야 되는데 손절이 나왔느냐? 손절이 안 나왔네요. 손절이 안 나오고 계속 개인들이 매수한 흔적입니다. 이 구간대 계속 개인이 매수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저점을 쌍바닥을 잡는 그런 흐름인데 25,500원 그리고 21,000원대에서 쌍바닥을 잡으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횡보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물이 좀 나와야겠네요. 개인들의 매물을 외국인이나 기관의 어느 한 주체가 받아주는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난다면 바로 이 자리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이제 구름층 평평한 자리죠. 여기는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이 자리가 얼마냐면 25,000원대입니다. 25,000원. 네. 그러니까 매수가가 이제 23,600원인데요. 네. 여기서 횡보할 때 잘 보세요. 개인의 매물을 외국이나 기관, 양 주체 중에서 어느 주체가 사는지를 잘 보시고 그 주체만이 주가 상승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주가 상승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주체 중에 어느 한 주체가 횡보하면서 매수 주체로 등극을 하고 상승을 했을 때에 25,000원이라는 자리를 최종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25,000원을 최종 목표가로다가요? 네네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기, LG이노텍이요. 네, LG이노텍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34만 6천 원에 10%요. 34만 6천 원에 10%. 언제 사셨어요? 한 4일 정도 됐어요. 4일 정도요? 네. 매수하실 타이밍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이 종목을 왜 사셨어요? 아니, 그게 좀 이득 볼 때도 있었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익을 보신 적도 있었죠? 네. 이 종목이 LG 계열에서 상당히 잘 갔죠? 네. 이 회사가 재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네. 예.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카메라 모듈이잖아요. 네. 예, 카메라 모듈과 네. 관련해서의 그런 수익, 그다음에 광학 솔루션 부분인데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깜짝 놀라요. 실적을 보면 실적 대비로 너무 못 가요. 1조 5천억, 1조 7천억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적정 시총이 10조는 나와야 돼요. 10조. 근데 현재 시총이 7조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되어 있죠. 네. 그래서 LG이노텍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가 이제 지금 현재는 하락 기조인데요. 하락 기조인데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보입니까? 여기? 네. 여기가 이제 241선인데요. 네. 어떨 때는 242, 221, 200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이평선을 22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2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220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회했죠. 네. 하회했지만 220과 241선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01선으로 바꿔볼게요. 201선. 제가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201선에서 많이 벗어났죠. 네. 이전에는 201선이 지지가 됐죠. 보이시죠, 여기 201선. 그렇죠? 네. 네. 지지하고 반등이 크게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201선이 기준이 됐고 여기는 201선을 깼고 여기서 201선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221선도 벗어났지만 이제 241선이라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200과 220과 240을 한번 다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네. 종목들마다 지지하는 자리가 달라요. 다르고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어느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 종목을 다루는 주체의 속성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목은 LG이노텍은 아마도 241선을 기준으로 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저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그 자리가 얼마냐면 32만 원, 32만 초반대, 그러니까 32만 원부터 32만 2천 원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조금 더 담으셔도 돼요. 네, 조금 더 담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근데 오늘 네. 단일가에 좀 많이 올랐던데 그래서 좀 내일을 기대를 했는데 내일도 아닌가요? 오늘 단일가에 조금 올랐네요. 32만 7천 원대로 올랐네요. 네. 그러면 이게 내일 또 돌릴 수가 있어요. 이제 지수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할 구간에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더 하락을 하지 않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되돌렸을 때의 목표치를 안내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 이 자리. 이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가 35만 6천 원. 35만 6천 원. 짧게 이 실현하고 나오세요. 네네. 짧게 좀 이 실현 물을 나오시고 타도 되나요? 그리고 지수가요. 네. 지수가 반등을 하고 하락을 할 때 많이 기다리셨다가 맨 먼저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를 LG이노텍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네. 반등하고 하락을 할 때 네. 이 구간에도 올 수 있거든요. LG이노텍 주봉에서. 주봉에서 제가 볼 때는 25만 원에서부터 28만 원 사이에 올 수가 있습니다. LG이노텍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하락을 할 때 저 자리에 올 수가 있고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요.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자리니까 역시 주봉에가 비슷한 자리죠. 25만 원대. 예. 25만 원대 올 때까지 한번 인내하셨다가 거기서 매수 시도하십시오. 한번 끊어주고 35만 6천 원대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렇다고 조금 하락했다고 바로 사지 마세요. 네. 사지 마시고 25만 원대 올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수익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등하기 전에 물을 좀 타면 안 되나요? 물 타셔도 됩니다. 33만 원 이하 이상 물을 타셔도 돼요. 네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라는 통신 종목인데요. 다산네트워크스 작년까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잘하면 올해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019년부터 2021년도 3년 동안 손실이었죠. 영업 손실이었고요. 1분기에는 손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손실이 줄어들고 순이익 측면에서는 순이익이 크게 나타났죠. 다산네트워크스 올해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양의 흐름을 보여줬고 쌍바닥을 잡는 자리에 와 있죠.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인데 매수가가 11,500원에 비중이 30%네요. 너무 높게 사셨습니다. 높게 사셨는데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유효한 구간입니다. 5,300원대 저점인데요. 현재 종가가 5,5490이니까 5,500원 부근에서는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낮추시고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61선은 저는 약한 저항으로 보고요. 121선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6,350원. 6,350원이 끊어야 될 자리입니다. 물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비중을 치러도 6,350원이라는 그 가격대 아래로 낮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추십시오. 11,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평균 단가를 가급적이면 7,0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최대한 낮춰보십시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는 6,350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상승을 기대하다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을 유념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자,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 자, 초록뱀 미디어도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죠. 자, 61선이라는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죠. 중장기 이평선에 올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도 크게 나타나고. 근데 그 자리에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사실 지수가 꺾이지 않았으면 횡보를 하고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꺾이다 보니까 구름층 하단을 허용하게 됐죠. 근데 이제는 박스를 보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구름층 상단을 도전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궁극적으로는 19,200원인데 19,200원까지 단기적으로 올 만한 그런 힘이 있을지는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개의 저항값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값 16,900원, 두 번째 저항값은 19,1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종목 상담을 마쳤는데 또 여러 종목에 대한 그런 재료들 그리고 공유, 물론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를 안내드리거나 또는 매도 포인트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안내드리진 않습니다. 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여러 정보에 대한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노란 톡방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된 소식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주가 지수가 하락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지수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밤 편히 쉬시고 또 내일에 뜨는 태양을 기대해 보시면서 또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